2014년 여름 미국 뉴저지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이상한 사건이 시작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 편지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안한 방향으로 변했고 결국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뉴저지 웨스트필드라는 도시였다. 웨스트필드는 뉴욕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교외 지역으로 오래된 나무와 조용한 주택들이 이어진 평범한 중산층 동네였다. 범죄율도 낮았고 가족들이 살기에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 있는 한 오래된 집이 매물로 나왔다. 집은 1905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넓은 마당과 큰 창문 그리고 클래식한 구조 덕분에 매우 매력적인 집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 집을 구입한 가족은 브로더스 가족이었다. 부부와 3명의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더 넓은 집을 찾고 있었고 결국 약 13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 집을 구입했다. 브로더스 가족은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학교도 가까웠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이상적인 집처럼 보였다. 그러나 집을 구입한 지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된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된다. 편지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에는 단순히 집 주소만 적혀 있었고 편지 안에는 타이핑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영 편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줄을 더 읽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편지의 작성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이 집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편지에는 집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작성자는 이전 집주인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집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편지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다른 내용이었다. 편지 작성자는 집 안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이들이 집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브로더스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누군가가 집을 실제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브로더스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편지에는 특별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종이 역시 일반적인 프린터 용지였다. 며칠 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한다. 이번 편지는 훨씬 더 불안한 내용이었다. 편지 작성자는 집의 창문 위치와 방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문장을 남겼다. 또한 그는 집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이 집은 나의 집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집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곧 지역 언론에 알려지게 된다. 언론은 이 사건을 워처하우스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워처라는 이름은 편지 작성자가 스스로를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웃 주민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웃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우편함 근처에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메라에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찍히지 않았다. 편지는 계속 도착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편지 작성자는 집이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 집이 여러 세대 동안 지켜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집안의 아이들에 대해 계속 언급했다. 그는 아이들이 집의 젊은 피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가족에게 큰 공포를 주었다. 경찰은 이전 집주인에게도 연락했다. 그 이전 집주인은 약 10년 동안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그 역시 이 집에서 한두 번 이상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경찰은 편지의 언어 패턴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편지가 보내진 우체국 위치도 조사했다. 그러나 편지는 여러 지역에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발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커지면서 언론과 인터넷에서도 많은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스토킹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에는 집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편지 작성자는 마치 집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로더스 가족은 결국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집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남게 된다. 수년이 지났지만 워처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여러 번 진행되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누군가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오랫동안 그 집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존재했던 것일까? 2014년에 시작된 이 사건은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뉴저지의 그 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